그러면 카니발 25인승, 7인승, 9인승, 가솔린, 하이브리드 한번 찾아볼게요. 아, 25년식 이상으로. 와, 근데 신차가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지 모르겠네요. 우선 맨 위에 있는 하이브리드부터 볼까요? 7인승 또는 9인승. 전체적으로 7인승, 9인승하고 전체적으로 우선 볼게요. 하이리무진 빼고. 사실 장기 렌트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요? 근데 렌트 같은 경우는 사업자나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오늘도 그 렌트 5년 하셨는데 그 3년 되시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거 한 가지 잘 아실 게 뭐냐면 1년에 매출 같은 게 상당히 많고 이러시면 아무래도 장기 렌트 이런 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그 중고차나 새 차 같은 경우는 원금하고 이자가 같이 나가잖아요. 하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달이 내는 게 뭐 렌트나 뭐 리스 같은 거보다 좀 세긴 하지만 내 차가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달이 내는 것 때문에 렌트나 리스를 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처분하기가 나중에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 그냥 반납이기 때문에 그 1년에 소득하고 이런 거에서 경비 처리 다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득이 되시면 괜찮은데 이득이 안 되시면 그거 되게 불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런 거 세무사나 거래하신 세무사나 이런 데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하이님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을까요? 너무 바쁘셨구나. 지금 SO님 요거 상담 해드리는 거 하고 해드려도 될까요?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이님 너무 반가운데 요거 먼저 하고 저기 할게요. 퇴사하셨어요?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따 얘기해요. 네, 우선은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지금 봐드리면 25년식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우선은 그냥 24년식부터도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24년식부터 최저가는 4,250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해서 25년식부터 하면 지금 몇 대 안 나오네요. 25년식 차들 같은 경우는 신차가가 5,762만원. 근데 별 차이가 없죠. 거의 신차값들 해가지고는 별 차이는 없긴 합니다. 근데 등급 자체가 이제 시그니처 모델이나 시그니처 그래비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신청하시면 좀 기간이 걸려서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2005년식이나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2004년식부터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중고로 샀을 때 그렇게 좀 생각 들거든요.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틀리긴 하지만 저렴한 금액대부터는 3,920부터 나오네요. 저렴한 금액대는. 여기에서 이제 노블레스로 갈 거냐, 이제 시그니처로 갈 거냐. 옵션에 따라서 내용은 좀 틀려지니까요. 뭐 대충 노블레스급 같은 경우도 옵션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런 거 썬루프라든지 서라운드 뷰, 이 계기판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거의 이거 같이 나온 것 같아서 이거는 거의 경매에서 그냥 이런 게 저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렌트나 리스 같은 거 하다가 그렇게 해서 나온 것 같아요. 7인승은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7인승은 지금 하이브리드로는 있긴 한데 지금 뭐 아까 보셨던 거 7인승으로도 4,790부터 있긴 하네요. 노블레스. 그리고 시그니처 같은 경우도 뭐 1년에 키로수를 많이 안 타시고 이러면 약간 5만 키로대 이런 거 사시는 것도 괜찮긴 할 것 같고요. 1년에 주행을 많이 타면 좀 키로수를 짧게 가시는 게 낫고요. 1년에 주행거리를 10,000km도 안 타거나 많이 안 타시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연식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가 5만 킬로 사고 없고 1년에 5천도 안 타시면요. 어차피 SO님께서 사가지고 연식이 지나도 그 저기가 떨어지거든요. 시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1년에 5천도 안 타신다? 저도 1년에 5천을 안 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약간 뭐 7인승 같은 경우 이 두 개 그냥 비교하면 노블레스로 21,000km짜리 사는 것보다는 지금 24년 1월이니까 2년 돼서 54,000km면 1년에 보통 평균 키로수를 2만으로 따지기 때문에 얘는 1년에 2만보다 좀 더 뛴 차량이라 사고 하나도 없는데 가격대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거 사셔도 괜찮으세요. 금액을 너무 올려가지고 막 25년식 같은 거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중고로 만약에 사신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차 보증이 5년에 10만이고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같은 경우가 10년에 20만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막 5천만 원대 넘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 거 5만원짜리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SO님 입장으로는 5천도 안 타시면 좀 이런 쪽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연식은 지나는데 SO님께서 타시면 키로수가 안 늘잖아요. 키로수가. 그럼 나중에 반대적으로 내가 팔 때는 연식 대비했을 때 정상 키로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세는 시세대로 다 받을 수 있고 더 떨어지거나 이러는 게 SO님께서 많이 타질 않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금액대가. 뭐 이 금액이 아니라 그 떨어진 시점에서 따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난 7인승, 9인승을 살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나는 시그니처 옵션을 사고 싶다. 뭐 어떤 거를 사고 싶다 얘기해 주시면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 드릴 거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요 정도에서 중고를 보고 싶다. 방송 항상 밤 8시 반에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번에 명절 이틀만 빼고 계속 방송하니까요. 좀 정해진 게 있으면 그때는 더 디테일하게 한번 더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냥 휘발유로 했을 때 휘발유 어차피 7인승 9인승에 하이리무진만 빼면 되니까요. 그냥 전체적으로 볼게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9인승 노블레스부터가 3,549만원대부터 있네요. 24년식 25년식 금액대는 3,000 중반대부터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게 보면 9인승으로 하잖아요. 그럼 노블레스들이 뭐 2만 킬로 3만 킬로 해가지고 지금 3,550 뭐 3,600대 이렇게 걸리잖아요. 굳이 이렇게 뭐 만 킬로 2만 킬로짜리 살 필요가 없어요. SO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그냥 5만 킬로짜리 저는 솔직히 주행거리 많은 거 잘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키로수가 막 12만 13만 10만 킬로 넘는 차들은 잘 권해드리지 않는데 뭐 이런 5만 킬로짜리 이런 거는 약간 장기스나 내부 같은 것만 보시고 깨끗하시면 그리고 이런 5만 킬로는 거의 뭐 아직 신차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프레스디 노블레스로 이렇게 사시는 것보다는 9인승 시그니처로 해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차라리 하면 나중에 얘네보다도 타시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세는 더 나중에 더 잘 받습니다. 그때 뭐 2년 뒤 3년 뒤 이렇게 파신다고 하실 때 뭐 5년을 타시고 파시거나 뭘 하셔도 굳이 금액을 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 킬로 2만 킬로짜리에서 4천만 원대까지 굳이 올라올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사고 여부만 정확히 보고 저 같으면 제가 SO님 같으면 저는 이런 거 살 것 같아요. 5만 1000km에 렌트력 없고 교체나 사고 같은 거 없는 거. 어차피 신차 보증은 연식 출고일 기준으로 했을 때 5년에 10만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5년에 10만이기 때문에 어차피 주행거리가 지금 연식 대비했을 때 살짝 많긴 하지만 타시는 게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기간 내로 타 에이스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한 거죠. SO님한테는. 조금 저렴하게 옵션 좋은 거로 또 뽑을 수 있는 뭐 실내 이렇게 보면 사진상으로 보면 아직 5만 킬로짜리는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시는 게 좀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7인승으로 그냥 본다 그러면 7인승부터는 3,950 노블레스 시그니처 여기서도 보면 잘 보셔야 돼요. 노블레스보다 시그니처가 더 등급이 높은 건데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럼 3,950에서 3,999만원 다시 5만원 차이면 시그니처로 가는 게 낫죠.
이런 식으로 7인승으로 가신다고 하면 뭐 시그니처야 옵션 같은 거는 크게 볼 게 없어서 거의 뭐 썬루프라든지 이제 풀로 다 나오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나 이런 것만 좀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옵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7인승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4,000대? 네, 4,000 정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서 뭐 충분히 이것저것 보시면서 뭐 헤드업이나 뭐 이것저것 옵션 있는 거 이런 게 지금 9인승에서도 헤드업 들어가는 거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근데 굳이 헤드업이나 이런 거 필요 없으시면 굳이 여기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요. 예, 이 위에 대해서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라는 게 내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사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연식에 막 그렇게 보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저렴하게 이런 식으로 샀다가 나중에 내가 팔 때는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거의 10만 전에는 솔직히 새 차 뽑아가지고 뭐 하자 있는 차 아닌 이상은 크게 문제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휘발유로 하실지 뭐 휘발유 하이브리드로 하실지 9인승으로 할지 7인승으로 할지 대략 시세는 어느 정도 이제 캐치가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약간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그 모델로 해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이 차보다는 이 차가 낫고 어떤 차보다는 어떤 차가 낫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니발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려도 될까요, 혜수님? 다른 질문 없으시면 카니발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